네, 지금부터 제184회 거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26만 시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또 안녕하십니까? 불철주야 시정 발전에 전력을 다하시는 권민호 시장님과 거제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요즘 세간에는 시민들의 관심과 여망이 덜 꺾고 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가덕도 신공항이 온다는데 그렇게 되면 거제도에 새로운 공의 전기가 찾아와서 국제관광도시가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 2010년 10월 12일 거제시 산업건설위원회가 부산시를 전격 방문하여 국제신공항 가덕도 유치를 위한 지지성명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국제신공항의 입지 선정은 정부의 현명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상식으로는 국제공항의 요건은 환승 인구수가 1억 명이 되어야만 그 기능을 감당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동남권 신공항은 국내 수요보다는 국제적 수요를 위한 남일본과 남중국의 승객을 겨냥한 비중이 더 많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정치 논리를 배제하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또 하나의 남쪽 관문으로서 미래의 글로벌 시대에 국가 경쟁력 필수 요건이라는 판단에서 입지를 선정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국제공항은 산업을 위한 항공물류가 운송되고 관광을 위한 사람들이 밀물처럼 밀려옵니다. 물류는 1시간 소요된다고 해서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이동 동선은 비행기를 타고 와서 관광지의 숙박지까지 30분이 최상의 만족도를 느낀다고 합니다. 한반도 삼천리 금수강산의 바다 보고는 남해 아닙니다. 300리 한려수도는 일본이 자랑하는 bungo 수도보다 훨씬 뛰어난 경관과 이수신 장군의 역사적 스토리를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에 근거한다면 신공항의 위치는 분명해지고 정책 결정자들의 고민을 해결해 줄 것입니다. 21세기 관광의 완성은 크루즈 관광이며 우리나라 크루즈 관광의 최적지는 단정코 남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의원 여러분, 조선업의 경기 불황으로 26만 시민이 불안에 휩싸여 있습니다. 오늘의 뉴스 보도에 따르면 대우조선의 구조조정 자구책은 본사를 거제시로 이전하고 전 사원이 한 달간 무급휴가와 임금 10 내지 20%를 삭감한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방법보다는 오히려 전 사원에게 순환휴직제를 도입하여 3개월간 훈련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한 기간 동안 자신의 기술 향상과 체력 단련, 마인드십 교육을 통하여 직장에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물론 교육수당으로 기본급의 30 내지 50%가 주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름하여 순환보직제로 구조조정의 아픔을 함께 감당하며 상생의 정신으로 모든 사람이 고통을 분담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우리 모두는 희망의 끈을 붙들어야 합니다. 뭉치지 않으면 공동체가 죽을 수밖에 없다는 벤자민 프랭클린의 교훈이 생각납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협동정신으로 총단결하여 시대적 과제를 풀어나가야 합니다. 그 하나의 방편으로서 지역경제 지키기 범시민대책기구를 태동시켜야 합니다. 그리하여 당면한 문제의 실행 로드맵을 작성하여 바로 실천해 나가야 할 때입니다. 시민 여러분, 저녁 시간에 집으로만 달려가지 말고 지갑을 열어서 가족들과 친구들이 만나고 내일을 얘기하면서 서로 응원하고 격려합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시간이 흐르고 흘러 지역경제 정상화 깃발이 다시금 나부길 때 335로 모여든 보통 사람들이 이런 노래 불러보기를 희망합니다. 2016년 그해 4월과 5월의 봄날은 몹시도 아프게 다가왔지만 우리 깊은 가슴 속 희망나무는 베어버리지 않았다. 거기에서 새싹이 돋아나서 오늘의 거제도 부엉이 다시 찾아왔단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오늘부터 거제시의회 6월 정례회가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 주요 안건으로 22일간의 일정이 시작됩니다. 열심히 제대로 하려고 합니다. 지켜보시고 응원해 주십시오. 시민 여러분, 대한민국과 기회를 위하여
고귀한 생명을 산화시킨 호국보훈의 6월입니다. 이러한 때에 시대적으로 주어진 우리의 소명과 사명을 완수하기 위하여 각자의 입장은 다음으로 미루고 공동체를 위하여 일심동체로 달려갑시다. 지성면 감천이듯이 빼앗긴들에도 새싹이 오롯이 돋아나서 어느새 봄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성이 하늘에 올려 퍼질 때 우리가 원하는 그날은 기필고 다시금 찾아들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184회 거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수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거제시의회 1차 정례 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 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 사무국장 윤수원입니다. 집회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84회 거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와 거제시의회 정례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2016년 5월 25일 공고하여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부의안건 현황으로는 진양민 의원이 발의한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 외 입건과 거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5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외 14건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출석 현황으로는 제적위원 16명 중 16명 전원이 출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제시의회 회계칙 제37조에 따라 전기풍 의원, 송미란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에 관한 신청이 있어 이를 허가하였습니다. 전기풍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전기풍입니다. 5분 자유 발언을 허락하여 주신 반대식 의장님과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26만 거제 시민의 행복과 거제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돌아가시는 권민호 시장님을 비롯한 1,100여 명의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직필 정론을 추구하는 언론 방송 기자 및 방청하고 계신 시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를 위해 주민자치센터 기능 확대 및 지원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제로 발언하고자 합니다. 현재와 같은 주민자치위원회가 탄생하게 된 법적 근거는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2003년 1월 제정된 거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입니다. 여기에 명확하게 주민자치센터의 목적이 있습니다. 주민 편의 및 복리 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하여 지역 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였습니다. 지난 1999년 면동의 기능이 조정되면서 면동사무소가 수행하던 일반 행정 분야 고정기능, 즉 건설, 건축, 환경, 위생, 교통의 업무가 본청으로 이관되고 면동은 주민등록, 민원 발급, 사회복지 등 주민생활 편의 필수 업무만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면동 주민자치센터는 기능 전환 이후 주민의 문화복지 및 자치기능의 강화를 위해 과거 면동 동정자문위원회에서 수행하던 면동정의 자문 및 건의 기능을 흡수하고 주민들의 참여를 바탕으로 점차 확대하여 왔습니다. 이렇게 탄생된 주민자치센터는 그 운영 책임을 면동장에게
겸임시키되 주민들의 의견에 따라 운영되도록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되어 활동되고 있습니다. 본래 주민자치센터는 면동사무소의 여유 공간을 활용해 주민자치의식을 이끌어내어 자치의식과 지역공동체 형성의 구심체 역할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현 실정은 그렇지 못합니다. 대부분의 주민자치센터는 문화복지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데 그치고 있으며 자치기능과 지역공동체 형성의 기능을 수행하기에는 많은 한계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주민자치위원회가 행정주도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주민의 능동적 참여 등을 잘 이끌어내지 못하거나 주민자치위원회의 의사 및 요구 반영에는 소홀한 점 등 여러 복합적인 요인들이 작용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주민자치위원들의 지역 공동체 문제에 대한 협의 심의 기능, 즉 협의 심의 기능 등 주민자치권이 극히 제한 결여되어 있어 면동 차원의 공공 문제에 대한 스스로의 결정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는 것입니다. 거제시 지방자치가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거제 시민의 참여가 필수입니다. 시민의 시정 참여를 활성화하고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지난 2014년 1월 제정한 거제시 주민참여 기본조례에 명시해 놓은 것처럼 대의민주주의에 기초한 단체자치의 한계 및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주민 발안, 주민투표, 주민감사 청구, 주민소환, 주민소송, 주민참여 예산제도 등 다양한 주민참여 제도가 있지만 지방자치의 현장에 실제에 있어 주민참여는 대부분 소수 전문가나 전문화된 시민사회단체 및 활동가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재 거제시 18개 면동에는 463명의 주민자치위원이 있으며 지난 2014년 9월 30일에는 거제시 주민자치위원 연합회가 창립되어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천하고 주민자치를 활성화하기 위한 활동에 진력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자치위원들의 발행과는 달리 지역공동체 활동에 있어 주체가 아닌 단지 객체인 대상으로 전락해 있습니다. 그 결과 지방자치가 복원된 지 25년이 지난 현 시점까지 주민들은 지역공동체 문제 및 활동에서 공고나 동원의 대상화가 되어 있고 주민자치센터의 기능과 역할이 현저히 결여된 상태라고 진단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권민호 거제시장께서는 이러한 현실을 깊게 인식하여 거제시 면동주민자치센터의 제도적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한 별도의 조직을 구성하여 제도적 보완을 추진해야 할 것이며 보다 주민자치를 활성화하는 동시에 면동 단위의 공동체 문제를 주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역량 강화 교육 체계를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주민자치센터의 주요 기능인 지역사회 진흥활동 및 봉사, 주민 편의활동, 평생교육, 문화여가활동 지원 기능 등을 강화하고 덧붙여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 마을기업 및 커뮤니티 비즈니스 사업, 도시재생 과정에서의 지역사회 형성 사업, 근린조직을 이용한 사회복지 서비스의 생산 공급 사업, 지방자치단체 사업 및 예산 기본계획 수립에 참여한 등의 지방자치실의 분권과 주민 참여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토대를 갖추어 나갈 수 있는 기틀을 대폭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천하는 길이며 주민을 섬기는 행정의 표본이라는 것을 다시금 가슴속에 새기면서 5분 자유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기풍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송미랑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26만 거제 시민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노동당 소속 송미량입니다. 본 의원은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경시하는 집행부와 일부 공무원은 반성하고 재발 방지에 노력해야 한다는 주제로 발언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회에서 조례가 부결되었음에도 집행부는 차기 회기에서 조례가 통과될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사업을 강행하여 의회가 집행부 의도대로 선두로주는 거수기론이나 무용론이 제기되었던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거제시의회가 주민복리 증진을 위한 의적 활동을 통하여 시정을 요구하거나 대안을 제시하였을 때 받아들여지지 않는 지적은 공허하고 실행되지 않는 대안은 무의미할 뿐입니다.
2014년 10월 7일 노사민정협의체 구성에 대한 본 의원의 5분 발언이 있었고 김성갑 의원 발의로 2014년 12월 1일 거제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제정되었으나 2016년 5월 24일 현재 기구가 가동되어 제 역할을 해야 할 시점에 노사민정협의회는 구성조차 되어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이 사안뿐 아니라 조례, 특히 의원 발의 조례는 이행되지 않고 방치되어 있으며 5분 발언이나 시정 질문을 통해 공개적이고 공식적으로 지적한 사항들에 대한 답변도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위원회 활동 중 요구한 자료는 기다리다 지쳐 전화를 몇 차례 해야만 받을 수 있고 공문으로 접수한 자료만 제출하겠다며 법에 보장된 서류 제출 요구권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학생이 교과서가 없으면 어떻게 공부를 하며 의원이 필요한 자료를 받을 수 없으면 무엇을 근거로 의정활동을 합니까? 또한 집행부가 사업이나 정책을 추진할 때는 조례를 재개정 폐지한 후 법적 근거를 가지고 또는 지방채 발행 동의를 받은 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는 것이 올바른 행정사무 처리인데 급기야 183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지방채 발행 동의안과 예산안을 동시에 의회에 넘기고 예산이 승인되기 전에 이미 사업을 추진 중이었으며 주민수건 사업을 위해 면동에 내려간 예산이 예산서에 명시된 사업이 아닌 곳에 면동장 임의대로 집행되어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상임위에서 삭감된 사업을 예결특위에서 담당 과장이 다시 설명하는데도 불구하고 사업 내용을 숙지하지 않은 채 인쇄물만 줄줄 읽어 내려가는 무성의한 태도를 보였고 어떤 부서에서는 법적 근거 없는 시설 지원에 예산을 편성하여 논란 끝에 삭감되는 등 물의를 일으켰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본 의원이 모 공무원에게 주민들에게 한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 지적하였더니 제가 그 말한 게 뭐 잘못되었습니까? 라고 반응하고 사실관계 확인 후 시정을 요구하였더니 흥이랍니다. 흥이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주민의 대표인 의원이 이러한 수모를 당해야 할 정도로 의회의 위상이 추락했단 말입니까? 아니면 본 의원에게는 그래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얼마 전 행사장에서 어떤 분이 공무원은 정규직이고 의원은 임시직이라고 발언했을 때 모 공무원이 동조하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4년 임기 선출직인 시장님 앞에서도 같은 태도로 동조하시겠습니까? 지방공무원법과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지방의원은 임시직이 아니라 특수경력직 공무원으로 선거로 취임한 정무직 공무원에 해당하며 지방의회는 주민대표기관, 의결기관, 입법기관, 감시기관의 지위를 가집니다. 시의회는 집행부의 하급기관이 아니고 발목을 잡는 곳도 아닙니다. 적법하고 타당한 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집행부가 하는 일에 대해서 견제하고 비판하고 심사하라고 국민이 권한을 의회에 부여한 것인데 이러한 의회 본연의 기능과 권한을 무시하는 집행부와 일부 공무원은 반성하고 재발 방지에 노력해야 합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일에 여야가 따로 없고 당색을 초월해야 함이 마땅한데도 편가르기와 갈등을 조장하며 심도 깊은 토론보다는 표결에 붙이면 된다식의 사고와 집행부 눈치 보기에 급급한 태도 등 의회 내부도 의회의 자율성, 독립성 확보와 위상 정립을 위해 자성해야 합니다. 평소 본 의원은 일하는 사람들의 고충을 이해하고 존중과 배려로 대하려 노력했으나 결코 간과할 수 없었던 사례에 대하여 업무에 충실한 대다수 공무원에 대해 미안한 마음과 함께 발언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앞으로 집행부와 의회가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는 한편 주민복리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는 상호 존중과 협력으로 최상의 해결책을 찾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송민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랑 제184회 거제시의회 1차 정례에 회기 결정의 권을 상정합니다. 이번 1차 정례에는 거제시의회 정례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3조에 따라 6월 1일 집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정질문 및 조례안 심사 등을 위하여 오늘부터 6월 22일까지 22일간의 회기로 결정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의록 서명의원은 송미랑 의원, 김성갑 의원으로 선출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134조에 의한 2015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관한 심사를 위하여 거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7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추천된 위원 선임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수는 7명을 하며 위원장에는 조호연 의원, 부위원장에는 송미랑 의원, 위원으로는 옥삼수 의원, 김복희 의원, 윤부헌 의원, 박명호 의원, 정기풍 의원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오늘부터 6월 22일까지 22일간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항,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을 위하여 회기 중 시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배부해드린 유인물대로 시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6월 19일까지 본 회의를 휴회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례 기간 중 의원 여러분의 열정적인 활동을 기대하며 2차 본회의는 6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